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넉 달 동안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내용에서 크게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 여러 불법이 있었다고 확인했지만 왜 그랬는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광주시청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종재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 등 공무원 4명이 기소되고 이용섭 시장의 동생이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시장 등은 중앙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당초 도시공사와 금호산업에서 한양과 호반건설로 뒤바뀌도록 부당하게 특정감사 결과를 도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에는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 반면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명백한 감점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 부시장 등이 업체들을 평가했던 제안심사위원회에 당초 평가 결과를 변경하도록 요구해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도시공사가 사업자 자격을 반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시장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2018년 12월경 A공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중앙 1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하지만 이들이 불법을 저질러가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이 가게 한 이유를 검찰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광주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용섭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평가 번복의 결과로 이익을 본 건설사의 대가 제공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시장이 특정 감사를 지시하며 시장님 뜻이다라고 한 발언이 윤 감사위원장의 업무일지에 적혀 있지만 이용섭 시장이 개입한 직접 증거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건설사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통화한 기록은 있지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달 만에 수사에 착수한 뒤 광주시청 사무실과 관련자 주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넉 달 동안의 수사를 통해 검찰은 공무원들이 법규와 절차를 어긴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이유와 그로 인해 이익을 본 대상은 이번 사건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꾼 건 잘못된 최초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는 정 부시장 등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경실련 고발로부터 9개월여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공무원 등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그나마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호반건설로부터 특혜성 일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시장의 동생을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했는데 여기서도 시장과의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알선 수재의 경우 이익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만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호반 회장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를 해온 광주지검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건설과 관계사에 133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왔는데 검찰은 이 씨의 업체가 신생법인인데다 관련 실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과정에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C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검찰은 다만 이 씨가 형인 이 시장이나 광주시를 상대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관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알선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돼야 이 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이 건설회사에 막대한 규모의 자재를 납품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 시장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나 업체의 유착 비리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송기근 고흥 군수가 촛불 집회를 폄하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결국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흥군이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해서 군수의 발언을 유출한 공문을 색출하고 마치 유배를 보내듯 낙도로 발령을 냈습니다.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송기근 전남 고흥군수는 업무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 민원에 동참하는 주민들은 선동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촛불 집회도 몇 사람이 하니까 뒤에서 따라하는 거라고 발언했습니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송 군수는 거듭 사과하며 적잖은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후 공군은 발언 유출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예산 400만 원을 들여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했습니다. 결국 공군은 한 면사무소를 특정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고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 6급 공무원 A씨가 유출자로 지목돼 인사 조치됐습니다. A씨가 발령된 곳은 공군이 아닌 신안군 홍도. 고흥에서 차로 2시간을 간 뒤 회속선으로 2시간 반을 더 가야 하는 섬입니다. 일단 억울하고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거 사표 내라는 식으로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공군은 발언 유출자를 찾으려 한 건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며 인사 발령도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였을 뿐 보복성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안군에서 우리 군의 그 시설직 6급 한 명을 그 파견 요청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자체 파견 기준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보낸 셈입니다. A씨 지인들은 이번 인사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안치홍 선수와 김선빈 선수 등 FA 선수들이 거취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자유계약 신분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한창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적이 이루어지는 겨울철 이 시기를 스토브리그라고 부르는데요. 기아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연봉 협상 대상은 통상 50명 안팎입니다. 최영우나 김주찬 선수처럼 FA로 단연간 계약한 선수나 갓 입단한 신인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봉 협상의 기준은 지난 시즌 성적. 구단별로 대회비를 관리하는 고가 평가 기준에 따라 인상이나 삭감폭이 결정되는데 평가 항목이 1000가지가 넘습니다. 수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루도 해야 되는 거고요. 공격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안타를 쳤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점을 주는 게 아니고 득점 찬스에서 안타를 치면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매 경기 작전 수행 여부나 팬 서비스, 사회 공헌 활동에도 선수별로 일일이 점수를 매깁니다. 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체 선수 기여도나 이닝당 출루 허용률 등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됩니다. 이렇게 만든 평가표를 바탕으로 연봉 협상이 시작되는데 요즘은 선수 대신 에이전트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게 대세입니다.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에이전트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외에 5년 차 이상 선수들은 거의 다 에이전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팀 성적도 연봉에 영향을 미칩니다. 팀 순위가 올라가면 전체 연봉이 올라가고 순위가 떨어지면 연봉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17년 우승한 이듬해 기아 타이거즈의 연봉 총액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08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억 원으로 11%가 줄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지난 시즌을 7위로 마감한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연봉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독감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보다 의심 환자가 2배 이상 많고 예방 백신을 맞았지만 독감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 한 병원.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하고 병원을 찾은 어린이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이 병원에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병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제 2달 전에 예방접종 마쳤는데 열이 안 떨어져가면 내일 독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한 주 동안 발생한 전체 독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49.8명이지만 7세에서 12세 연령대에서는 128.8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A형 독감은 38.5도가 넘는 고열이 지속되며 근육통 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아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또래와 접촉이 많고 백신을 맞았더라도 10명 가운데 2명은 독감에 걸린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 기온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되면 봄방학이나 이런 걸 끝나고 나서 만나게 되면 B타입 유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독감이 5월까지 유행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안 한 경우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아빠 찬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전남대병원이 AI 면접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AI를 활용한 면접을 도입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인사규정 전반에 걸쳐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7살 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 씨는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천 씨는 한 달치 밀린 월세 35만 원을 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다른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공동 선거 교육 자료를 개발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학내 정치 활동을 금지한 학교 규칙 등을 선거법 개정에 맞춰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전남의 고3 유권자는 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확장된 마음의 스펙트럼을 예술적이고 학술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주제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전시 주제 안에서 5.18 40주년에 맞춰 저항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예술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MBC가 보도한 전남 지역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 것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며